줄무늬가 생겼어요. 카밀라는 리마콩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먹지는 않았죠. 모든 친구들이 리마콩을 싫어했어요. 카밀라는 자신을 친구들에게 맞추길 원했죠.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어요. 그녀는 오늘 다른 때보다 더 조마조마했어요. 계약 첫날이었는데 아직 뭘 입고 가야 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카밀라는 42벌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지만 어떤 옷도 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카밀라는 예쁜 빨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녀도 소리를 질렀죠. 어떡해, 완전 줄무늬가 되었잖아. 정말이었어요. 카밀라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줄무늬가 됐어요. 마치 무지개처럼 보였죠. 엄마는 카밀라의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어요. 괜찮니? 전 괜찮아요. 하지만 절 좀 보세요. 침대로 가서 좀 누워있어. 오늘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구나. 카밀라는 안심했어요. 계약 첫날부터 빠지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온몸이 줄무늬로 변했는데 여기에 어떤 옷을 맞춰 입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날 오후에 범블 의사 선생님께서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요. 정말 희한한 일이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이 나오거나 아프거나 오싹오싹하거나 열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경련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 범블 의사 선생님이 카밀라의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카밀라는 내일부터 학교에 못 나갈 이유는 없는 것 같군요. 여기 연고가 있어요. 이걸 바르면 며칠 안에 저 줄무늬들이 없어질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카밀라를 놀렸죠.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색연필 카밀라나 걸어다니는 색깔 막대사탕이라고 불렀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괜찮은 척 했지만 교실에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급기야 별무늬까지 나타났죠. 친구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보라색 물방울 무늬를 보자! 하고 외치자 카밀라는 온통 보라색 물방울 무늬로 변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체스판! 이렇게 외치면 그녀의 피부는 정사각형 무늬로 변했어요. 곧 모든 친구들이 제각각 다른 모양과 색깔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가엾은 카밀라는 텔레비전 채널 돌리는 것보다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카밀라를 학교에 안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카밀라 때문에 학교가 좀 소란스러워요. 다른 학생 부모님들도 계속 전화를 하네요. 혹시 그 줄무늬가 전염될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카밀라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이틀 전만 해도 모두가 자신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기와 같은 교실에 있는 걸 원하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말했어요. 아가, 뭐 필요한 건 없니? 아니요,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건 그저 리마콩 한 접시였지만 이걸로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카밀라의 엄마가 범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좋아요. 한번 가보죠. 제 생각엔 전공의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군요. 금방 갈게요. 1시간쯤 뒤에 범블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을 입은 4명의 전공의 선생님들과 도착했어요. 범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을 카밀라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이분은 그룹 선생님, 스펀지 선생님, 크리켓 선생님, 그리고 이영 선생님이란다. 그리고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카밀라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쿡 찔러 보기도 하고 툭툭 쳐보기도 하면서 검사했어요. 카밀라는 아주 불편했어요. 볼거리는 아니네요. 그룹 선생님이 말했어요. 홍역도 아니네요. 스펀지 선생님도 말했어요. 수두는 확실하게 아니에요. 크리켓 선생님이 말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화상도 아니네요. 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그 전공의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알약이 담긴 약병을 카밀라에게 건넸어요. 자기 전에 하나씩 먹어요. 그룹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 밖으로 줄지어 나갔어요. 범블 의사 선생님도 뒤따라 나갔어요.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카밀라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옷이 몸에 잘 맞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거대한 알약 모양으로 변한 카밀라가 서 있었죠. 얼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알약들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가 범블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범블 선생님이 곧장 달려왔어요. 이번엔 소위 전문가들을 데려왔어요. 고우드 선생님과 멜론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었죠. 선생님들은 카밀라를 손으로 쿡쿡 찔러봤어요. 그러고는 서로 뭔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고우드 선생님께서 말했어요. 이건 아마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어요. 갑자기 솜털이 보송보송한 공 모양의 바이러스들이 카밀라를 덮었어요. 아니면 아마도 일종의 박테리아인 것 같아요. 멜론 선생님도 말했죠. 그러자 작고 구불구불한 박테리아 꼬리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곰팡이일 수 있죠. 고우드 선생님이 말하자마자 카밀라는 각각 다른 색깔의 곰팡이 반점으로 뒤덮였어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카밀라를 보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연구실로 돌아가서 이 숫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고우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알아내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했어요. 물론 치료제도 찾지 못했죠. 이제 TV 뉴스에서까지 카밀라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각 채널에서 리포터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집 밖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하게 변하는 아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곧 많은 사람들이 카밀라의 집 앞마당에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카밀라는 심리학자들, 알러지 전문가, 약초 전문가, 영양사, 정신과 의사, 수도승, 심지어 퇴역 군인들이 제시한 각종 치료법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위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은 불쌍한 카밀라에게 괴상한 모습을 더할 뿐이었죠. 결국 카밀라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녀의 몸에서는 뿌리가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광물과 깃털과 긴 꼬리도 나왔죠. 하지만 어떤 치료제도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스스로를 환경치료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은 카밀라를 고칠 수 있을 거라며 찾아왔어요. 눈을 감아요. 그녀가 카밀라에게 말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신이 방이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해요. 카밀라가 괴로워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카밀라는 천천히 그녀의 방벽으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침대는 그녀의 입이 되었고 그녀의 코는 옷장이 되었어요. 그녀의 두 벽걸이 액자는 그녀의 눈이 되었어요. 그 치료사는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카밀라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잖아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카밀라의 아빠가 작은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가 문을 열자 통통하고 달콤한 딸기 같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카밀라의 방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상에.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이건 줄무늬 공포증이군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녹색 콩이 담긴 작은 그릇을 꺼냈어요. 여기, 그녀가 말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마법의 콩인가요? 카밀라 엄마가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친절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리마콩이랍니다. 얘야, 너도 이걸 좋아하지 않니? 그녀가 카밀라에게 물었어요. 카밀라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리마콩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원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카밀라가 말했어요. 아무도 리마콩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구나. 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구나. 그녀는 콩을 다시 가방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카밀라는 할머니가 걸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콩들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그러자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에 비하면 리마콩을 먹는다는 걸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잠깐만요! 카밀라가 소리쳤어요. 사실은 저는 정말로 리마콩을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다. 할머니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콩을 한 움큼 쥐어서 카밀라의 입속으로 넣어줬어요. 카밀라가 말했어요. 갑자기 나뭇가지들과 깃털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꼬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 전체가 빙빙 소용돌이 쳤어요. 소용돌이가 멈추고 그 자리에는 카밀라가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다 나았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그래, 그렇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난 진정한 네가 그 안 어딘가에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단다. 그녀가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곤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에 카밀라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어떤 학교 친구들은 그녀가 이상해졌다고 말했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리마콩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줄무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 줄무늬가 생겼어요. 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 카밀라.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개학날 옷을 42번이나 갈아입죠. 그래도 뭘 입고 갈지 결정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아이인데요. 리마콩을 좋아하는 그 자기의 그 식성이죠. 그런 거를 이제 욕구를 감추다가 줄무늬 병에 걸려요.
지금 특이한 게 이제 핑크색 리본을 머리에 항상 매달고 있고요. 체온 게 열이 나나 봐요. 물 갖고 있죠. 이제 병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병 증세가 되게 특이하죠. 줄무늬 병인데 이 줄무늬가 이제 6가지 줄무늬죠. 지금 이게 6가지잖아요. 네. 빨간 게 이제 위에 오면 이것이 이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이제 육생무지개입니다. 이 책은 내가 규정하는 나 그리고 남들 혹은 사회가 규정하는 나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정체성의 갈등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기의 그 욕구를 수용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이제 자기 그 의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리마콩을 마음껏 먹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리마콩 뭐 먹고 싶으면 그냥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친구들 안 볼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왜 리마콩을 먹는다는 거를 친구들이 알면 왜 그 놀리나? 친구들은 다 왜 리마콩을 싫어할까? 왜 또 놀릴까? 그러니까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할머니가 너 리마콩 좋아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리마콩을 좋아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구역질을 나 리마콩 좋아해 그러면 구역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마콩은 단순하게 어떤 그 식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진짜 리마콩을 먹는다가 아니라 어떤 내가 어떤 그 뭔가 내가 남들이 다 싫어하는 어떤 것을 내가 유독 좋아한다. 이런 걸 상징하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말하면 남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하잖아요. 핑크색 리본은 줄기차게 이제 꽂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리본 꽂고 있죠. 이렇게 병이 증세가 좀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육생무지개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도 이제 이유를 몰라요. 학교에 갔는데 이제 애국가를 부르니까 미국 성조기 모양이 나타나죠. 애들이 막 너무 신기해하면서 놀립니다. 여전히 핑크 리본 꽂고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아직 안 된 상태죠. 카밀라는 내가 누구다 하는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아 개념이 아직 좀 그 약하다는 거죠. 네, 부모님에게도 지금 자기 욕구를 속이죠. 네, 핑크 리본은 여전히 꽂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자기 욕구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못 고치니까 전문의를 데려왔는데 전문의 4명이 동원돼도 이제 몰라요. 지금 이 안경이 이렇게 뿌옇게 다 돼 있잖아요. 이게 무지하다. 전공의지만 카밀라의 병에 무지하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더 이상하게 되죠. 여전히 핑크 리본 꽂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이 왔거든요. 전문가들이 왔는데도 지금 못 고쳐요. 언론에서 이제 다룹니다. 이제 카밀라는 굉장히 이제 이 일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더 고통스러워지죠. 많이 이 아이가 알려지니까 각 사람들이 처방을 가지고 오는데 그 처방대로 했더니 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가 원하고 규정하는 나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의 형태가 이제 됩니다. 예, 이제 학교도 못 가죠. 지금 학교도 못 가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학교도 이제 못 오게 하잖아요. 애들이 영향을 받고 학부모들이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카밀라 때문에 학교가 이제 소란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소수자죠. 네, 소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환경 치료사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방과 동화되게 만들죠.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는 지경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규정하는 나는 괴물이에요. 괴물로 규정하는 거죠. 소수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방에 동화됩니다. 자아가 이제 소멸되는 지경까지 이르죠. 눈, 코, 이제 입으로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져가고 아무도 못 고칠 때 이제 달콤한 딸기 같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너 혹시 리마콩 좋아하지 않니? 라고 이제 묻죠. 근데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웩 하고 자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통 리마콩 좋아해 할 때 애들이 보이는 반응을 자기도 보이면서 나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애들도 그런 거 다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리마콩을 주려고 하다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죠.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받아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거보단 낫겠지 하고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입에다 리마콩을 넣어주는데, 입이 침대죠. 이제 리마콩을 넣어주니까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원하던 걸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싹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42번이나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타인을 신경 쓰던 카밀라가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전혀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놀리든지 말든지 리마콩을 원 없이 먹게 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이제 이 핑크색 리본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 장마다 나와요. 핑크 리본이 매 장마다 나오거든요. 하여튼 뭐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오죠. 매 장마다 나와요. 핑크색 리본이 여기 좀 매달려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그 카밀라가 나올 때는 다 매달려 있는데, 이게 핑크는 원래 그 컬러 그에서 그 섹슈얼리티를 성적 지향을 상징하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바뀌죠.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이걸 보자면, 이 카밀라는 자기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는 나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나가 이제 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목적으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런 게 이제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죠. 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라고 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욕망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제 카밀라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잖아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걸 다 그대로 했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평판으로 아주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네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걸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나는 평생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 몸은 주님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대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내 몸, 내 생명, 내 모든 소유 재능 뭐 다 이제 주님의 것이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사탄에게 팔려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되게 사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죠. 내 인생 내 맘대로 못하면 그게 뭔 내 인생이냐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무자비한 절대 군주가 아니시죠.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그분의 뜻을 따라 이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나와 다른 어떤 가치관 혹은 취향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지금 다 놀리잖아요. 애들 다 놀리죠. 굉장히 많이 놀리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뭐 이런 괴물 될 정도까지 이제 되잖아요. 학교도 오지 말라 그러고 또래 친구들이나 학부모, 교장선생님은 이제 카밀라를 품어주지 못하는데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 카밀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원 없이 다 먹음으로 해결했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욕망을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무지개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인데요. 이 육생 무지개가 이제 동성의 심볼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육 번성이 안 된다는 점에서 성경을 뒤집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보이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지금 이 줄무늬가 생겼어요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자주 보면 좀 익숙해지는데요. 이것이 또 사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자주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보고 익숙해지면 무지개 하면은 성수주행권, 뭐 성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걸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리는 어떤 탈규범적인 일인데도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 깊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고 먹어도 독약을 먹으면 몸이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포용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규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교재인 것 같습니다.